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정치를 떠나서 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 군에 대한 부실한 처우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발단, 물론 그 논란이라는 것도 이전에는 아예 없었다가 최근에 새로 드러난 게 아니라 아주 그 옛날부터 이런 논란들은 숱하게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아니 어떻게 21세기 군대,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휴가 후 복귀한, 부대에 복귀한 장병들을 격리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을 줘야 되는데 이런 밥을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밥을 주고 가면서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 누가 공짜로 누구한테 이렇게 던져준 밥도 아니고 어디서 먹다 남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군 병사들한테 따뜻한 밥을 먹이라고 낸 세금이 있고, 그 세금으로 당연히 이렇게 조리를 해가지고 식재료를 사고 조리를 해서 주는 걸 텐데, 어떻게 이런 밥을 갖다가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중 편의점에 나가면 4,000원이면은 꽤 괜찮은, 물론 집에서 먹는 밥, 밖에서 식당에서 사 먹는 밥보다는 부족하고 질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의 식사를 편의점 도시락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 두 줄 사 먹으면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그 국군 병사들한테 하루에 그 배정되는 식비가 대략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3,000원인데, 이 조리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군내 시설이지 않습니까? 취사장은 군내 시설이고 이 조리 인원들이 다 취사병들입니다. 따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임대료가, 가게 임대료가 들어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량으로 식재료를 구매하고 대량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반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7,000원, 8,000원을 사 먹는 거 한 3,000원에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 밥을 줬다, 그래 놓고서는 많이 먹어라. 아니, 어떻게 이 반찬을 가지고 이 밥을 다 먹습니까? 이건 고문입니다, 고문. 제가 오늘 이 똑같은 주제로 회사에서 영상을 찍고 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화가 덜 풀렸습니다. 지금도 그 분노가 가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군인을 대우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예를 다루는 겁니까? 이 우리 군인들이 무슨 옛날 고대 시대 때 노예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북한입니까? 무슨 흰밥에다가 무 짠지 주고 밥 먹으라고 하는 그 북한입니까? 대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은 어디로 갔냐 그겁니다. 누가 다 먹었길래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약간 험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정말 감정적으로 격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할수록. 그리고 생일 케이크 논란도 있습니다. 이 생일 케이크 논란이라는 게 뭐냐면, 이 누구나 다 태어난 생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군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귀한직, 다들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 생일 좀 축하해 주라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우리 국군 병사 1인당 연간 15,000원,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를 사라고 그런 돈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어느 부대 간부가 너네들 어차피 케이크 잘 안 먹고 남지 않느냐 그러면서 케이크를 안 사주고 이런 빵을 사갖고 와서 거기다 초를 이렇게 꽂아줬다고 합니다. 그 빵이 어떻게 생겼냐면 색깔과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만합니다. 이거 시중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PX는 뭐 시중가보다 훨씬 싸지 않습니까?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불과 몇백 원짜리 빵을 사갖고 와서 생일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 15,000원 어디로 갔습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4,400원 내지 300원 어디 갔습니까? 누가 다 먹었습니까? 왜 이런 의심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징병제 하에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황금 같은 시간, 소중한 시간, 2년, 물론 지금 복무 기간이 좀 줄어서 좀 짧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갖다가 국가에 바친, 조국 방어에 바친 사람들한테 한다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입니까? 이런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쳐다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차오르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정말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남는다. 정말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군 간부들, 어차피 지네들 또 월급 주면은 다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남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남는 거 아마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걔네들 폭동 일으킬 겁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니 누가 지 주머니 털어서 지 지갑 털어서 지 통장
헐어가지고 국군 병사들 뭐 밥 사주고 케이크 사주고 그러라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만 집행해도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을 텐데 지네들이 뭔데 국민들 세금으로 지네들이 이런 갑질을 해야 됩니까? 지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봤을 때 그게 과연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군인이고 그 군인 중에서도 자기의 어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군인의 길을 택한 사람들 말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뭐 조국 국가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데도 어쨌든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국방의 의미를 지고 있는 그 국민이란 이유로 남자란 이유로 군대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그 국군 병사들 그 국군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영상도 찍고 영상을 시청하고 잠도 자고 경제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도 모으고 비트코인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군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 박하다. 정말 부실하다. 정말 형편없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온갖 조롱과 비난, 멸시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 군발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히 처우, 대우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 처우 대우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무슨 역차별이니 성차별이니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 아닙니까? 군대 갔다 와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무슨 혜택을 본 게 없습니다. 뭐 취업할 때 군대 갔다 왔다고 무슨 혜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군대 왔다고 해서 무슨 뭐 국가에서 뭘 따로 한번 챙겨줘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8년 하고 지금은 또 민방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정확히 제가 또 몇 년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나마 군에 대한 처우가 나아졌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밥을 먹이고 이런 처우를 해가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라고 합니까? 정말 뻔뻔합니다.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럽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국방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합니다. 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입니다. 김병기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뭐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이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여러분들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저처럼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 군대에서 지금 복무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가족 중에 그 누구라도 뭐 아빠, 오빠, 남동생, 형, 그 누구라도 군대에 갔다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김병기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남자, 소위 말하는 그 20대 남성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기들의 여전히 지지층에서 이탈했다는 그게 확실하게 드러난 20대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군 가산점 부활과 모병제 전환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의 이런 주장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한마디로 정략적인 차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글을 읽고 나는 김병기의 주장에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반대한다면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시는지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다, 성차별이다, 남녀 성차별이다 이런 주장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해서 제가 이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병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에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을 예우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된 나라가 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하찮게 보면 우리의 희생도 한찮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를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이겨내고 1950년대, 60년대에 대번영을 견인한 1920년대생을 주로 꼽습니다. 또한 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들이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제대군인 원호법 덕분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을 애국자에게 존경을 담아 헌정한 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정책이 위대한 국가를 만든 좋은 예입니다. 골자는 제대군인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 약 1600만 명 중
1040만 명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무려 780만 명은 이 법의 지원으로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명저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미국이 지식사회로 전환할 수 있었던 기반은 언어법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법의 혜택을 받은 제대 군인들은 탄탄한 중산층으로 자리 잡으며 1950년대, 60년대에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인력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도 제대 군인 우선 임용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제대 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위 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비경쟁 임용 시에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위 군인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각 주에서도 주정부 공무원 임용 시 연방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법의 재정 목적은 딱 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이 순서에서는 우리나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구걸하던 상위 용사를 보면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조국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며 예우를 합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심지어 무시, 조롱합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천안함 사건,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여권 지지층으로 보이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깨문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계 작전 도중에 경계에 실패해가지고 그게 설사 북한 공격이라고 해도 당한 놈들이 잘못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안함 생존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네는 대체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리고 그 최원일 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패장이 뭔 그렇게 말이 많냐,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승패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날씨에, 그 백령도 앞바다에 가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한테 공격을 당해서 그 중에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생존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역사에서 지워야 됩니까? 그렇게 조롱할 만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놨습니다. 자기들을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그 소중한 세월을 우리 조국을 지키는데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가는 조롱과 멸시입니다. 각종 음모론입니다. 이게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대체 뭘 바랄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김병기의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군 제대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제대군인 언어법과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 이와 유사한 법률들은 위헌이 아닌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는 거는 뭔가 이거는 시대적으로 이제 역행하는 거다. 군 가산점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추세다. 이렇게 주장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세계적인 선진국 미국은 아직도 제대군인 언어법 이런 것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김병기의 얘기입니다. 저는 군 복무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답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 복무자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한 유공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몇 푼 쥐어줘서 보내면 되는 귀찮은 적선 대상자로 치부할 것인지 어떻게 봐도 상관없나요? 역사는 말해줍니다. 우리가 군 복무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몇 년 전 스타벅스에서 대통령 특별휴가를 받아 나온 장병들에게 커피를 무료 서비스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공공기관에 승진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 공문을 보내 군 복무 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좋은 것은 배워야 합니다. 이제라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군대 간 거 벼슬 맞습니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벼슬 아닙니다. 벼슬이라는 거는 남들보다 특수한 권한을 갖고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한 지위를 갖고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벼슬 아닙니까? 벼슬, 누구나 하고 싶으면 그게 벼슬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 간 게 뭔 벼슬입니까? 뭘 얻었습니까? 저 군대 있을 때 월급 5만원, 6만원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제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게 무슨 벼슬입니까? 지금 나와서 뭔 혜택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벼슬 아닙니다. 그건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슬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병기의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현역과 제대군인 100만 명 이상이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가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아마 개전 후 몇 달 안에 우리 국민 수십만 명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전사 통지서나 부상 통보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도 그중 한 분일지 모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맙시다. 존경을 못할지언정 모욕은 주지 맙시다. 존경을 못할지언정 모욕은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처우를 좋게 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밥을 주고 이런 군인들 입을 거 먹을 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이런 자들 갖다가 발본색원해가지고 진짜 군 형법에 따라서 진짜 이런저런 조항 다 끌어들여가지고 처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존경은 못할 망정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그겁니다. 김병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재부에 묻겠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군은 가점을 못 받습니까? 군 복무 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 피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군에 갔다 온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대놓고 무시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 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적선 대상자입니까? 국가에 대한 헌신은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동정이나 무시를 해도 그만인 것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별 유공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서른이가 대표 발의하고 72명이 공동 발의했던 그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 유공자가 다 나오는 이 판국에 정작 제대 군인 국가 방어를 위해서 조국 수호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희생한 그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유공자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대체 이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6.25 월남전 무슨 참전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또 어떻습니까? 이들을 과연 우리가 유공자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병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방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기존의 다른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마찬가지로 위헌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주택 청약, 사회복귀 적응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현역 그리고 예비역 장병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김병기가 그전에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어떤 잘못이 있었든지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오늘 한 이 주장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비록 무슨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분들한테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당연히 그분들의 공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 이 제대 군인들한테 최소한의 우리 사회가 너네들 참 고생했다. 당신들의 고생, 당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 이런 조치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법제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